안녕하세요. 회생변호사 박시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드릴 말씀을 고민을 하다가 빚을 탈출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게 뭘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한테 해보고 그에 대한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다 쉽지 않은 환경에 놓여 계신 분들일 겁니다. 그 상황을 타개하고 싶고 벗어나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찾아보셨을 텐데요. 우리를 괴롭히는 이 빚에서 어떻게 하면 탈출할 수 있을지 같이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드린 말씀 관련해서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 올라온 글을 하나 같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카페 방문해서 글을 쓰네요. 다들 잘 계신지요? 오랜만에 법원 어플을 켜서 변제의 현황을 조회해 봤습니다. 이제 저도 자녀 회차가 한 자릿대로 들어섰네요.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신가요? 벌써 2024년도 3분의 1이 지났습니다. 좀 있으면 어린이날, 어버이날이구나 하는 생각에 문득 올해를 돌아보니 시간이 벌써 그렇게 흘렀더라고요. 이제 잠깐의 시간을 한 번 더 지나면 가을을 지나 곧 추운 겨울이 올 테고 그렇게 되면 올해도 또 금방 지나가겠죠. 무겁고 힘들었던 시간들이 어느새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는 듯한 이 기분이 뭐라 말하기 힘든 감정을 느끼게 합니다. 회생 시작하면서 태어난 아들은 이제 뛰어다니기 시작하고 말도 어찌나 잘하는지 두 돌 지난 아이 같지 않게 말도 또박또박하고 노래도 잘합니다. 좁디 좁은 18평 집으로 이사하면서 시작한 회생이었는데 지금은 25평 아파트로 이사와서 집도 꾸미고 쾌적하게 아내와 아들과 행복한 삶을 보내고 있네요. 회생 시작할 때 매일 밤 스트레스 속에 잠들던 그 시간들과 대출 상환일이 점점 다가올 때 그 죄어오는 숨막히는 그 느낌들이 아직 생생하네요. 회생 시작하고 금지명령을 받은 이후로 은행권에서 오는 연락이 멈췄고 매달 높은 변제금을 내면서 생활비에 상당한 압박을 느꼈지만 사람이 곧 죽으라는 법은 없나 봅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아내가 많이 노력해줬고 더불어 저도 더 열심히 부지런히 살면서 지금까지 변제를 이어오고 있네요. 이제 제 회생도 4분의 1이 남았습니다. 별 탈 없이 잘 변제해 나갈 수 있길 다시 한번 마음으로 다짐해봅니다. 날이 많이 따뜻해지고 산책하기 정말 좋은 계절입니다. 밖으로 나가 기분 좋은 바람도 쐬고 인생의 여유를 만끽하시길 바래요. 저도 다음 주에는 가족여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들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길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쓰셨듯이 개인회생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좁은 집으로 이사하면서 아기가 막 태어나고 그때 생활비도 많이 드셨겠죠. 그래서 굉장히 괴로운 시간을 보내셨을 텐데 지금은 이렇게 아이도 많이 자라고 더 넓은 집으로 이사도 하고 주말에 가족여행도 계획하고 있는 여느 평범하고 행복한 집안의 모습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저희는 이 일을 하면서 이런 도산의 기적, 회생의 기적을 매일같이 목도하고 있습니다. 도산이란 제도가 있는 이상 이 제도에 의탁을 하면 시간이 해결을 해줍니다. 채무자들은 결심을 하시고 안내에 따르시면 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습니다. 자기가 몰두하던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해오던 방식으로는 절대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저희한테 상담을 의뢰하신 분들,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신 분들도 많은 발자국을 떼신 분들일 텐데 그분들마저 당장의 연체에 추심에 신경을 쓰고 계십니다. 저희가 자주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는 당장 이번 달부터 원리금 내지 마시라, 카드값 결제하지 마시라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씀드려도 그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생을 파산을 결심한 이상 기존 채무를 더 변제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기존에 하던 그 틀에서 관념에서 벗어나서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회생 비용에 조달하시든지 아니면 고생했던 같이 힘들어하는 가족들과 따뜻한 밥 한 끼 사드시는 게 낫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것도 걱정하십니다. 내가 지인한테 혹은 가족한테 직장 동료한테 돈을 빌렸다. 이거부터 해결하고 싶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사람이 사회를 살면서 관계에서 벗어나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중병이 걸린 사람은 자기부터 우선 살아나야 합니다. 자기가 우선 기운을 차리고 회복을 해야 그 다음 일이 있는 겁니다. 최근에 상담 드린 분 중에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통화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저희와 며칠 만에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성경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자마자 울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전화를 많이 기다리셨겠죠.
그런데 그렇게 30분 정도 우시면서 제대로 된 상담을 못했고 결국 이분께서 다시 일하러 가셔야 되는 시간이 되어서 그 다음 날로 통화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로 내내 우시는 겁니다.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급여 계좌가 압류될 위험에 있으니까 급여 계좌를 바꾸시라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결국 이분께서 회생 접수하기 전까지 급여 계좌를 못 바꾸셨고 그래서 하마터면 급여가 압류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많습니다. 카드 대금이 상계될까봐 카드 결제 계좌를 바꾸시라 라는 안내도 많이 드립니다. 네, 그렇지만 여러 번 말씀드려도 워낙 경황이 없으시니까 말씀드렸던 부분을 놓치시고 다시 생업에 쫓기시고 채무에 쫓깁니다. 그랬다가 서둘러 회생을 신청했지만 해당 계좌에 돈이 묶이는 바람에 진행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유튜브를 찾아보시고 저희 카페를 찾아보시고 상담 요청을 하시는 분들은 절반은 성공을 한 겁니다. 스스로 알아보시고 공부를 하시고 실행에 옮기시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드리는 조언을 잘 따라오십니다. 당연히 회생도 성공적으로 빠르게 진행됩니다. 저는 이 일을 하면서 주변에서 소개를 받아 오시는 의뢰인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오히려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소개를 받아왔지만 스스로 준비가 안 되어 있거나 공부가 안 되어 있습니다. 말을 물가에 끌고 갈 수는 있어도 물을 먹일 수는 없는 법이니까요. 오늘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빚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실행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울음이 그치면 행동에 나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간이 여러분 편이 되어줄 겁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